첫 소식은 문자 한 줄이었는데요. AP 도면을 빼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줄이 은호의 하루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혁은 결정을 내린 뒤로 한동안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매각시장에 나온 AP그룹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성재에게는 투자계약 해지까지 꺼내며 전 시장보다 다음 스텝이 AP라고 못 박았었습니다. 지혁은 원래 일을 밀어붙일 때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성재가 괴물 같은 놈, 내 눈빛 봐 빛나잖아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의 빛이 며칠 지나지 않아 의심의 그림자로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출발은 사소했는데요. AP그룹 내부망에서만 보이던 전시 채널용 원자재 가격표가 외부 SNS에 돌았고 해시태그 주기와 줄 간격, 표기 습관까지 내부 양식과 똑같다고 했었더라고요. 그 링크 끝에 달린 익명 코멘트가 불길했는데요. 도면은 카페 매니저가 들고 나갔다더라. 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는 늘 밝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카페 매니저라는 모호한 단어가 자신을 지목하는 듯한 뉘앙스로 떠다니자 손이 먼저 떨렸다 하더라고요. 지혁은 즉시 확인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지혁은 감정보다 팩트를 먼저 세우는 편인데요. 이번만큼은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은호와 지혁 그리고 성재는 밤새 로그를 뒤졌고요. AP그룹과 전시 TF가 공용으로 쓰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서울 시내 한 카페에 IP가 찍혀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하필 은호가 야간 도면 검토를 도왔던 날과 겹쳤었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정황은 자꾸 은호에게 기울었고 회사 게시판에는 내부 손이 맞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첫 번째 심리적 고비는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표정만 보면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인데요. 지혁아, 일은 늘 사람 문제더라라고 담담히 말을 건넸습니다. 다정은 아들의 밥그릇에 국을 더 떠주며 밥은 먹고 싸워야 해요라고 했었고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속으로는 사람 문제가 자신에게 곧 은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난 네가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그 말 끝에 붙은 아주 짧은 쉼표가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믿는다고 말해놓고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라는 단어가 자꾸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성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재는 친구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동시에 숫자와 리스크를 더 잘 보는 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AP 인수에는 1차 딜리전스가 예정돼 있었고 공급망 실사와 특허 라이선스 확인이 핵심이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도면 외부 유출 소문이 퍼지면 가격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고민 끝에 성희에게 상황을 넌지시 얘기했는데요. 성희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기업은 신뢰가 전부야. 흔들리면 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애매했는데요. 성재는 순간적으로 이 일에 누가 개입했을까라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성희가 직접 움직였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성재는 재혼 과정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 미묘한 권력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호탕한 사람이었고 사업에 큰 물결을 믿는 편이었는데요. 진석은 오히려 AP를 가져와라, 필요하면 내 이름으로 미팅 잡아주마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이 호탕함이 때로는 변수였는데 누군가가 이 거대한 의지의 틈새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비는 SNS 패턴을 추적하는데 감각이 좋은데요. 이전에 전시장 리뉴얼 계정에서 픽셀 노이즈와 약식 치수 표기를 역추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비는 다시 해시태그 주기와 글꼴 렌더링을 비교했고 비슷한 형식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된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시간대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리고 접속지는 카페 와이파이로 보였는데요. 문제는 그 카페가 은호가 일하는 곳과 도보 10분 거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비는 조심스럽게 지혁에게 오빠 진짜 아닌 거 알지? 근데 패턴이 너무 가까워. 라고 말했는데 지혁은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었었습니다. 세 번째 고비는 밖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경제지 한 곳이 전시장 TF의 M&A 시도, 내부 도면 유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띄웠고요. 본문 끝에 익명 제보자의 말이라면서 도면은 오씨가 카페에서 열람했다더라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는데요. 오씨가 은호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은 잔인했는데요. 카페 알바가 디자인을 뭘 안다고 M&A는 돈 맛본 사람들 노리다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은호야, 누가 뭐래도 넌 그런 짓 안 해라고 손을 꼭 잡아줬는데요.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눈물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나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 여기서 반전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지환이었습니다.
지화는 최근에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면서 보안 카메라와 차량 출입 기록을 많이 봤는데요. 기사 속보가 뜨던 그 시간 전시장 주변에 낯선 차량이 몇 분 간격으로 돌다 사라졌다는 걸 우연히 포착했었습니다. 차량 번호 2개가 반복적으로 교차했고 그중 하나가 예전에 AP그룹 하도급사 직원이 쓰던 번호로 추정된다는 메모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확신은 없지만 이건 단순한 내부 유출 프레임이 아니라 누군가가 카페 동선을 역이용해서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는 감이 들었습니다. 지화는 형 지역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지역은 확실한 증거가 되기 전까진 우리끼리만 갖고 있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작은 단서가 외부로 새는 순간 상대가 판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고비는 회사 안에서 터졌습니다. 인수 실사 첫 주에 AP그룹의 한 중간 관리자가 보안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실사를 미루자는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수신자 목록 맨 끝에 이상한 외부 주소가 한 칸 띄어쓰기와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통 내부 사람이면 하지 않을 실수였는데 그 사소한 오타가 누군가의 급함을 증명하는 힌트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지역의 회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시장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할 자재 입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통관 신고서에 적어둔 품목 코드가 바뀌어 있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유니패스의 조회 기록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는데 실제 납품사가 전송한 송장에는 수정된 코드가 서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개입이었고요. 방향은 다시 은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장 접수 시각이 은호가 시안 수정에 매달리던 방과 겹쳤고 수취 확인 서명란의 이니셜이 O로 보였다는 억측이 내부 메신저에 떠돌았거든요. 이때 지역의 감정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 갈래는 이성의 목소리였는데요. 증거 없이 사람을 몰면 안 된다. 다른 갈래는 소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은호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은호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를 못 믿겠다는 생각도 잠깐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발 늦은 진심과 한 발 빠른 책임감이 충돌하면서 지역은 성재에게 일단 너는 나한테 쏟은 돈부터 지켜라. 내가 앞에서 막아볼게 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지역아, 네가 돌려준다고 했던 30억, 지금은 말 꺼내지 마. 그 말이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요. 친구의 말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둘 사이에는 뜨거운 신뢰가 있었고요. 그 신뢰는 지금처럼 흔들릴 때 더 크게 빛났습니다. 다섯 번째 고비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소문이 커질수록 은호를 둘러싼 시선이 강해졌고 전시장 인테리어 맡은 사람이랑 엮였다더라는 억측이 사생활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수비는 언니에게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부르는 게 문제야. 그럼 우리가 먼저 부르자. 은호는 아니다라고. 라고 말했고 실제로 SNS에 역추적 정리본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주기, 글꼴 렌더링, 약식 치수 표기, 올린 단말의 메타데이터까지 정리해서 공개했는데요. 의외의 반응이 따라왔습니다. 익명으로 카페 와이파이 맥주소를 확인해봐라라는 댓글이 달렸고 그 옆에 또 다른 익명은 맥주소가 아니라 프린터 스풀러에 남은 인쇄 대기 파일을 봐라라고 달아놨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힌트였고 그 구체성이 오히려 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판을 깔고 있었고요. 그 판 위에서 지역과 은호, 성재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고비는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성인은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기업은 신뢰가 전부라고 했던 그 말 뒤로 AP그룹의 한 주주가 급히 지분을 팔려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낮았고 매수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품었는데요.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면 바로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란은 오빠 성재에게 오빠 누군가가 오빠를 일부러 흔드는 것 같아요. 근데요, 덤빌 거면 제대로 덤빌 텐데 왜 자꾸 애매하게 찌르지? 라고 물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하지만 예리한 사람이었고요. 그 질문은 모두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 애매하게 찌를까? 왜 정황만 만들까? 왜 끝내는 증거를 내놓지 않을까? 일곱 번째 고비는 스스로를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은호는 밤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데요. 내가 혹시 방심했나?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틈을 보였나? 순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빈틈이 생겨. 그걸 죄라고 하면 세상 사람 다 죄인이야 라고 달랬습니다. 그런데요, 은호는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의 대부분이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덕이었고 그래서 위로가 들어갈 공간이 좁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네가 아니라고 말하면 난 그 말부터 믿을게. 나머지는 내가 증명해 볼게.
그 말은 고백과 다짐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었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빛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선배, 나 믿어줘서 고마워요. 근데요, 믿어준 만큼 내가 더 단단해질게요. 8번째 고비는 공식의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AP그룹과의 2차 미팅 날 돌발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상대 측 법무팀이 귀사 전시 TF와 연계된 카페 근무자의 도면 접근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의 선택이 기묘했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은호에게로 이끄는 어휘였거든요. 지역은 즉시 근거부터 보자고 했는데 법무팀은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비공식 제보라 공개가 어렵다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의혹은 커지고 미팅은 차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은 큰 결심을 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내부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유출 루트로 지목된 카페 네트워크와 주변 동선까지 자체 포렌식을 하겠다. 성재는 조용히 팔짱을 풀면서 좋아, 돈은 내가 대. 대신 끝까지 가자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여전히 한 방향을 보고 있었고요. 뜨거운 신뢰는 이렇게 서로의 결심을 단단하게 묶어줬습니다. 9번째 고비는 아주 작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카페의 프린터였습니다. 지환이 들여다본 프린터 스플러에 삭제된 대기 파일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고요. 그 메타 정보에 낯선 사용자 계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 누구의 것도 아닌 외부에서 원격으로 붙었다가 끊긴 흔적이었고요. 접속 시간은 기사 속보 30분 전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전시장 주변에서 포착된 낯선 차량의 동선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손에 쥔 퍼즐 조각이었고 아직 그림을 완성하기엔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은호의 동선을 교묘하게 활용해 정황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0번째 고비는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지역은 밤늦게 혼자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동안 스스로를 방패로 삼아왔구나. 비혼주의라는 말도 관계를 피하는 태도도 결국은 다치지 않으려는 방어였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은호를 다치게 하려 하니 자신이 방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우리가 끝까지 가자. AP 인수도 이 프레임도 둘 다 끝까지. 성재는 웃으며 내가 내 옆에 선 이유가 그거지. 끝장을 보자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둘 사이의 신뢰는 말 그대로 뜨거웠고요. 뜨거울수록 더 침착해져야 한다는 것도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비 이전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수빈은 추가로 SNS 로그를 모았고 패턴의 뒤에 사람이 있다는 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비교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지환은 차량 동선과 원격 접속 시간을 지도 위에 찍었고요. 영란은 오빠 성재에게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수첩 안에는 미술학과 동료들이 알려준 캠퍼스 원본 도면과 인쇄본의 잉크 번짐 차이에 대한 메모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진짜 원본과 가짜 원본을 구분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저녁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첫 단추를 끼웠느냐예요. 함께 도착한 파일은 단 한 장의 스크린샷이었는데요. AP그룹 하도급사 중 하나의 사내 메신저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열람했다더라. 그리고 그 문장 위에 아주 작은 말줄임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말줄임표 앞뒤로 미묘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수빈이 예전에 얘기했던 특정 계정에서 반복되던 그 줄 간격과 똑같았고요. 누군가가 같은 손으로 제보를 찍어내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스크린샷에 보낸 사람 이름은 가려져 있었고 시간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성희가 기업은 신뢰가 전부라고 말하던 바로 그날 오후였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야 맞았습니다. 내부의 누군가일 수도, 외부의 누군가일 수도, 혹은 둘의 연결고리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판은 커졌습니다. 지역은 AP 인수를 계속 밀고 가기로 했고요. 동시에 은호에게 씌워진 정황의 실체를 벗겨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은호야, 우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갈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니라고 증명해 볼게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내 자리에서 할게요. 무너지지 않게요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좋아. 그럼 우리 셋 각자 역할을 나누자. 나는 돈과 계약, 지역은 전략과 사람, 은호는 리뉴얼 데이터와 동선 정리. 그리고 수빈과 지환, 영락까지 팀으로 묵자라고 정리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직 풀지 않은 매듭이 많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매듭들이 서로를 더 꽉 묶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첫 단추를 끼운 건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짧은 문장 뒤에는 아무 파일도 붙어 있지 않았고요. 보낸 번호는 곧바로 꺼졌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의 존재를 힌트처럼 던져놓고 사라진 건데요. 이 문장이 오히려 확신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정말 첫 단추를 끼웠고 그 단추 구멍을 카페의 이름과 은호의 동선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확신이요. 지역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다음 단추는 내가 끼우겠다. 다음 날 아침 AP그룹과의 세 번째 미팅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지역은 성재와 짧게 눈을 맞췄고요. 은호의 손을 잠깐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에 떨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더 침착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침착함은 누군가가 억지로 끼워 넣은 첫 단추를 결국 부러뜨릴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아직 확인해야 할 차량 2대의 궤적이 남아있고 프린터 스풀러의 잔상에서 복구 가능한 데이터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급사의 익명 메신저 캡처가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도 밝혀야 했고요. 무엇보다 왜 애매하게 찌르느냐는 영라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끝을 알기 전에 사람은 자주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끝을 보겠다고 손을 잡은 사람들이 같이 걷기 시작하면 흔들림도 한 가지 표정으로 정리됩니다. 지역과 은호 그리고 성재는 그 표정으로 미팅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으로 시작했죠. 우리는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선언이자 약속이었고요. 다음 장의 첫 줄이 될 신호였습니다.